이 작업 표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작업 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면 제일 하단에 시작 버튼 누르는 그 줄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날짜 시간 나오고 하는 영역. 여기를 작업 표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제가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좌우상하 바꿀 수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작업 표시 잠금하면 못 움직이는 거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잠금을 풀면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예, 이 작업 표시 줄을 잠글 수도 있고 얘를 자동 숨기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속성에 가시면은 여기 잠금도 있고 자동 숨기기도 있어요. 자동 숨기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숨었어요. 밑에 시작 버튼 시작 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우스를 그쪽으로 내려가면 나타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한 줄도, 그 아래줄 한 줄도 작업용으로 쓰겠다. 화면, 사용하는 화면을 쓰겠다. 예. 근데 작은 아이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콘이 되게 작아져요. 밑에 작은 아이콘 안 쓰는 게 좋아요.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 좋은데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와이드 모니터죠. 와이드 모니터는 너비는 넓은 대신에 높이가 낮아요. 그럼 이 작업 표시를 어떻게 놔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놓으셔야죠. 또는 왼쪽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너비는 넓으니까 조금 거기다 투자하고 위아래 높이가 낮으니까 높이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높이가 높았으니까 예전 모니터가. 요즘 모니터는 높이가 낮으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와이드 모니터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실무적으로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은 너비는 너무 넓은데 높이가 낮아가지고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작업 표시의 위치를 좌우 상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단에 놓고 쓰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제 모니터를 여러 개를 써요. 제가 쓰는 거는 와이드 모니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에다 놓고 써요. 근데 와이드 모니터를 쓰는 우리 애들은 좌우에다 놓고 써요. 네, 그것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작업 표시를 탭에 가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에 있는 단추 뭐가 있나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단추가 있는데 레이블 하나로 표시할 건지 뭐로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원 단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켜지죠. 처음에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시작 버튼 눌러서 시스템 종료 안 해도 돼요. 그냥 수업 끝나고 데이터 창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원 단추 있잖아요. 파워 스위치 탈착 눌렀다 띄고 가시면 시스템 종료가 돼요. 그런데 요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절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절전.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잠깐 밥도 먹고 와야 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다 켜놓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외출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전기 요금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또 종료했다가 다시 켜가지고 또 작업을 펼쳐놓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절전 모드로 놓으시면 돼요. 절전 모드로. 아니면 로그 오프로 하시든지. 그럼 와서 이제 전원을 켜면 패스워드를 물어보든지 할 테고, 컴퓨터 전원이 켜지는 순간 아까 하던 작업 그대로 다시 열리는 거죠. 근데 난 저녁에 잘 거야 그러면 그냥 시스템 종료하면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사용자 지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문서, 사진,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컴퓨터 이런 거?
프로그램 목록 말고 옆에 문선이 사진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어판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되게 작아요. 항목이 되게 작잖아요. 아까보다는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요, 네트워크도 열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도 열게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연결로 표시가 아니라 메뉴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메뉴. 요것도 체크하고요. 실행, 연결 다 이걸 체크하는데 메뉴로 표시, 연결로 표시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큰 아이콘을 사용하면은요, 이 아이콘이 되게 커졌어요. 원래 커요. 근데 저는 큰 아이콘을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큰 아이콘을 쓰면은요, 많이 안 나타나요. 크니까. 그 대신에 큰 아이콘이 아닌 작은 아이콘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여기도 보세요. 여기 아까보다 또 많이 생겼죠. 그런데 아까 어떤 거는 메뉴로 열기, 연결로 열기, 요거는 이렇게 펼쳐져요. 어떤 애들은 펼쳐지고요, 어떤 애들은 클릭해야만이 열리는 창이 있고요. 그게 뭐였냐면 시작 메뉴에 가서 메뉴로 표시냐 연결로 표시냐 이거죠. 제가 아까 다운로드라는 항목은 메뉴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게 요거예요. 펼쳐지게끔. 굳이 다운로드에 가서 이 창에 가서 이렇게 여는 것도 있지만 직접 누르면 나타나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클릭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재즈 컴퓨터에는 대부분이 연결이 아니라 기본이 연결인데 메뉴로 표시를 많이 해놔요. 그리고 제어판 같은 경우도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뭐를 클릭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제어판도 메뉴로 표시를 해놓으면요, 메뉴로 표시를 하면 제어판 자체가 열리죠? 열리잖아요. 다 한꺼번에 이렇게 미리 열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클릭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방법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가 그냥 자격증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내가 실무에 써먹는 거예요. 생활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 공부하면서 자격증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굳이 이걸 따야 되나? 이 자격증 취득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것도 취득하기도 했죠. 왜? 자격증의 종류는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생소한 자격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그냥 자격증 취득 목적도 있지만 이왕에 공부하는 거라면 써먹자 이거지. 그랬더니 뭐 로고 플러스 뭐 누르면 무슨 기능이 나온다더라, 뭐 쉬프트 키 누르고 CD를 집어넣으면 CD가 자동 실행이 멈춘다거나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써먹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봤더니 되더라 이거죠. 그럼 하나 더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알림 영역도 있어요. 알림 영역.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죠. 여기 에어로피크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건데, 에어로피크를 사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밑에 시간이 있죠.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날짜와 시간 바로 옆에 보면 세로로 길쭉하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바탕화면으로 되고요. 이제 누르면 아예 바탕화면으로 다 내려가 버리죠. 이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기능을 해제하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버리면은요, 해제했으니까 아무리 마우스를 갖다 대도 바탕화면을 나타나진 않아요. 대신에 클릭을 해야만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환원은 돼요. 환원은 돼요. 이거를 해제하고 쓸 거냐 선택하고 쓸 거냐 하는 건데, 얘는 윈도우 7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컴퓨터를 판매를 했잖아요. 처음에 그 컴퓨터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의 윈도우 XP를 쓰던 컴퓨터들, 그 컴퓨터들을 가지고
윈도우 7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 7이 돌아가긴 작동은 되는데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얘를 해제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기능이고. 그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보통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 아까 우리 전원 단추 동작 시스템을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시스템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뭐 아까 절전이라든지 이런 거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컴퓨터는 절전이에요. 그래서 급할 때 파워 스위치 누르고 가면 그냥 그 상태로 작업하던 걸 그대로 멈춰놓고 컴퓨터가 잠기죠. 다시 와서 파워를 켜면 아까 하던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그렇게 보통 작업을 많이 해요. 예. 그 다음에 개인정보, 뭐 여기 보면 뭐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항목들도 있고요. 요거들이 많이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이런 걸 묶어서 막 10개씩 내거나 이러진 않고 많으면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작년도에 한 번, 하나 건너뛰어서 또 한 번,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나오네요. 어떨 때는 연거퍼 연속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예,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프 목록은 뭐냐면 이걸 점프 목록이라 그래요. 화살표를 점프 목록이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는 껐다 키면 지워지니까 무슨 항목을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댁에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하거나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그러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순서대로 쭉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을 했다. 그럼 인터넷도 어디 다녔는지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걸 점프 목록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하나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10개 내지 20개 정도.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얘를 열었어요. 또 다른 작업을 해서 하나 더 열어놓고 그 다음 것도 열어놓고 다 보면 순서에 의해서 처음에 열렸던 게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앞정을 이용해서 콕 누르면 얘는 고정되는 거예요. 목록이 아무리 많이 열렸어도 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에 또 열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내가 다음에 열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앞정이 해제가 되든 안 하든 간에 얘를 다시 사용을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얘를 사용하려면 내 컴퓨터에 가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해당되는 파일이 있으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행하지 않고 여기 가보면 방금 전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열었거든요. 다른 거로. 이건 2016년도, 이건 2017년도 교환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닫았거든요. 다시 클릭하면 또 열려요. 편하죠. 그래서 이런 점프 목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많이 해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에 표시가 되고 고정할 수도 있고, 아까 고정을 제가 해놨는데 고정한 걸 다시 앞정을 누르면 고정된 게 해제가 되고, 그러면 개수에 의해서 지정된 개수에 의해서 밀려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자,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는 안 나타나요. 여기는 프로그램 목록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프로그램 실행했던 창 목록, 이 창 목록에는 제가 메모장을 이용해서 뭐를 저장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도 나타날 거고, 점프 목록이 지금은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한 거로 나오니까는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록이 보기 싫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제거, 그럼 이 목록에서도 빠져요.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지우는 거지, 흔적을.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최근 문서라 그래서 어떤 문서를 열었는지가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최근 문서. 아, 이 사람이 언제 이 작업을 했구나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요. 최근 문서에. 이것도 점프 목록이죠. 이것도 점프 목록. 예. 요거는 아까 이제 메뉴로 보여줄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정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얘는 고정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점프 목록. 순서가 약간 다르네요. 탐색기로 들어갈게요. 탐색기는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창. 그런데 잘 보세요. 요게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 창이 열리고, 여기는 계정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실행하더라도 휴지통을 실행하면 휴지통부터 나오는데, 제가 왼쪽에 있는 컴퓨터를 클릭하면 이게 컴퓨터 창이 되는 거고, 예, 계정을 클릭하면 계정부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014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이거는 하나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다 있어요. 하여튼 간에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지난 시간에 익스플로러라고 했는데 그걸 누르셔도 되고 얘를 누르셔도 돼. 그러면은 이렇게 내 컴퓨터 창이라든지 무슨 창이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는 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탐색기. 그냥 왜 탐색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익스플로러 그러면 되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탐색기라고 안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익스플로러의 원체 명칭이. 그러면 익스플로러로 하면 되지, 굳이 탐색기라고 탐험하는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해 준 거 같은데, 영어로는 익스플로러, 즉 뭐 어디 탐험하는 거, 이런 거, 아마존 강을 뭐 탐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탐험한다는 뜻으로. 자동차에도 그런 브랜드가 있죠. 익스플로러라는 그 모델이 있잖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 창이 열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컴퓨터 창이 열렸을 때 여기 보면 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제어판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폴더들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요. 왼쪽에 가면 다운로드 폴더, 왼쪽에 가면 또 디스크 드라이브, 그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폴더, 어떤 폴더 속에 들어있는 파일, 이렇게 다 확인이 다 돼요.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탐색기다. 윈도우즈 탐색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층 구조로 표시된다. 계층 구조라는 거는 뿌리가 있고, 뿌리 위에 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예. 제일 위에는 뭐가 있다? 바탕화면이 있고, 바탕화면 안에는 라이브러리, 사용자 계정, 컴퓨터, 네트워크, 제어판, 휴지통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열어보면은 라이브러리는 또 뭐가 있고, 컴퓨터를 열어보면 컴퓨터 뭐가 있고, 네트워크를 열어보면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또 있고, 제어판을 눌러보면 제어판의 구성 요소 또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 계층적. 그래서 구성에 가면 레이아웃을 어떻게 볼 건지, 미리 보기 창도 필요할 건지,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이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되고, 필요하면 선택하면 되고. 미리 보기 창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크게 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는 그림이 없잖아요. 얘를 만약에 큰 아이콘을 하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클릭해주면 오른쪽에 떠요. 이것도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내용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작업할 거냐, 아니면 굳이 내가 이렇게 보지 않고 아이콘을 내가 아주 크게 볼 건지, 아니면 크게 볼 건지 작게 볼 건지 보통으로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건지 하는 거죠. 또 자세하게 볼 건지, 자세하게 뭐 등급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 이 파일명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쩌고 저쩌고, 용량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까지 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볼 건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요. 예, 미리 보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기능에 들어가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문서를 열지 않고도 바로 인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래 한글 문서를 인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한글을 실행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인쇄하잖아요. 파일에 가서 인쇄 메뉴 걸면 인쇄가 되는데, 아래 한글 파일을 프린터 아이콘을 갖다 던져 놓으면, 끌고 오면은 바로 인쇄가 돼요. 예.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요렇게 하얀색 삼각형, 검정색 삼각형이 나타나요. 하얀색 삼각형은 오른쪽을 쳐다보고, 검정색 삼각형은 45도 하단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검정색을 클릭하면 하얀색이 되고, 하얀색을 클릭하면 검정색이 됩니다. 즉 펼칠 수 있느냐, 펼친 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하얀색 삼각형이 없는 애들은 뭐냐면 그 안에 폴더가 없다. 지금 사진에 가보면 공용 사진에는 폴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내 사진에는 없어요. 내 전에 삼각형이 없잖아요. 없은 거는 이 안에 폴더가 없다. 검정 삼각형이 있는 애들은 이하에 폴더가 있다. 그래서 클릭하면 걔가 펼쳐지고, 다시 클릭하면 원위치가 된다. 그런 기호를 나타나는 겁니다. 하위 폴더가 표시가 되고, 이렇게 보면 노란색인가요? 요 노란색. 요 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USB 메모리 가더라도 이렇게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요 노란색은 뭐냐면은 폴더라는 의미예요. 폴더. 그리고 노랗지 않은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클릭하면은 폴더를 열면은 폴더가 있을 수 있고, 폴더가 없으면, 예, 폴더를 열었더니 또 다른 폴더가 있죠. 또 다른 폴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폴더를 열면 또 다른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는 폴더가 없을 수도 있고, 파일이 있을 수 있고,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파일 안에는 폴더가 못 들어가지만 폴더 속에는 파일을 보관해 두죠. 폴더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서류철처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 서류철 같은 거를? 문방구 가서 이거 살 때 뭐라고 해요? 파일 달라 그러죠? 얘는 파일이 아니라 폴더예요.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파일이에요. 이 안에 낱개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낱개별로 들어간 게 파일이고, 걔를 묶을 수 있는 서류철이니까 폴더죠. 우리 가방, 수납 공간들이 폴더예요. 이렇게 노란색은 폴더라고 부르고요. 노란색은 폴더라고 부르고,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파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폴더를 열을 때요. 폴더를 열 때 잠깐 보세요. 이 안에 폴더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뭐 폴더가 되게 많죠. 폴더 안에 폴더가 또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폴더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도 폴더가 있고, 여기도 폴더가 있고, 또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때 키보드 상에 별표 키 있어요. 별표 곱하기 표시, 얘를 누르면은요, 그 동네에 있는 폴더가 한꺼번에 다 열려요. 한꺼번에 열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소니라는 폴더가 있는데, 소니 폴더를 제가 잠깐 열어보면은요, 소니 안에도 폴더가 또 있고,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열 수 있을까? 한꺼번에 촥! 이때 별표 표시를 누르면 폴더 한꺼번에 쫘르륵 열려요. 한꺼번에 열린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재미 삼아서 내 컴퓨터에다 놓고 별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모든 드라이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안에. 이 드라이브 안에 폴더들이 또 많잖아요. 얘가 다 열리기 전까지는 컴퓨터는 멈춰요. 컴퓨터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을 하고 나서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야만이, 즉 화면이 마무리가 돼야만이 사용자가 다른 명령을 걸 수 있어요. 근데 폴더를 열어라 한번 제가 해봤어요.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중간에 이제 멈췄죠. 중간에 멈추면 이제 또 오류가 나기도 해요. 그랬더니 폴더가 쉽게 이거예요.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면 폴더는 이 드라이브는 이렇게 나타나요. 드라이브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전체 선택하고 속성을 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폴더가 몇 개 들었는지 얘가 셉니다. 폴더가 지금 10,000개 넘어갔어요. 17,000개가 넘어요. 폴더가. C 드라이브 안에 폴더가 17,000개가 넘고 파일이 약 10만 개가 있어요. 이 17,000개 폴더를 다 열어놔야 돼요. 열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여긴 교육장이니까 요 정도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한번 열어봤더니 폴더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파일은 더 많고. 예. 여기는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누르시면 속성 누르시면은 C 드라이브는 용량이 얼마큼 있고 얼마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류를 검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폴더를 열어보면 이 폴더 속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폴더 속에 나타나는 애들은 왼쪽에 하얀색 삼각형이 나타나는 거는 또 다른 폴더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메뉴라는 얘기죠. 메뉴는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원래는 메뉴가 안 나타납니다. 윈도우상에서 메뉴를 안 열어줘요. 왜? 안 보더라고 잘. 아래 한글은 메뉴를 기존으로 열어놓잖아요. 엑셀이나 이런 거는. 근데 컴퓨터 윈도우상에서는 인터넷도 그렇고 메뉴판을 안 열어놔요. 왜냐면 그 메뉴판이 고정돼 버리면 한 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메뉴판을 열어놨더니 안 쓰더라 이거야 잘.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열어라.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게 흐린 메뉴도 있고요. 흐린 메뉴도 있고 진한 메뉴도 있고 그렇죠. 메뉴가 종류가 많은데 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메뉴도 있고 이렇게 동글뱅이가 체크되어 있는 메뉴도 있고 이렇게 이런 메뉴 특징이 뭐냐 하는 건데요. 볼게요. 아까 화살표가 들어있는 메뉴는 뭐다? 또 다른 메뉴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가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 이름 순으로 정렬하라.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체크 표시는 뭐냐면요. 여러 개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귀하의 취미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취미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동글뱅이 표시. 여러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되는 거는 체크 표시.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있는 메뉴도 있어요. 점점점. 여기도 보면 점점점 이런 메뉴 있잖아요. 이런 메뉴는 뭐냐면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화살표가 있는 메뉴는 또 다른 메뉴가 옆에 더 있다는 얘기고, 예,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점점점 메뉴 같은 경우는 얘를 클릭하면은 또 다른 대화 상자가 열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흐리게 표시된 거는 현재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흐리게 된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블럭을 잡거나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복사를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나서 메뉴를 열어보면 복사가 돼요. 복사를 해야 무슨 붙여넣기가 되든지 하겠죠? 붙여넣기도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복사를 눌러야 그 다음에
붙여넣기가 되던 말던 하겠죠? 복사 명령이 걸리지 않으면 붙여넣기가 안 되잖아요. 또 선택을 해야 복사를 하던 잘라내기를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흐리게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실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해요. 여기서 메뉴판에 들어가서 어떤 걸 봤더니 복사가 있으면 선택을 하고 메뉴판에 들어가서 복사 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시험에 낸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내니까 헷갈리는 거죠. 평상시 잘 쓰고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알아서 쓰고 있는데 그걸 시험에 내겠대요. 내가 집에서 밥 해먹고 잘 해먹고 사는데 그걸 자격증 시험에 내겠대요. 그게 조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뭐 깍둑 썰기는 잘하는지, 채 써는 건 잘하는지, 뭐 계란찜을 할 때 계란을 풀어서 이런 거를 풀 줄 아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시험에 내겠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런 거는 통해서 또 배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 다음 라이브러리란 말이 나와요. 라이브러리. 도대체 라이브러리란 말은 뭐냐 하는 건데, 이 라이브러리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내 컴퓨터상에 가면 왼쪽에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불필요하면 빼낼 수도 있어요. 근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삭제하면은 실제로 삭제는 돼요. 라이브러리에다 뭐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지만. 윈도우 XP 시절에는 내 문서, 내 그림, 내 사진 이런 식으로 실제 정해져 있는, 여기 보시면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 하고 폴더가 있었어요. 근데 내 문서에 가서 라이브러리에 가면 내 문서에 가보면 내 문서도 있고 공용 문서도 있어요. 문서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진을 여러 개 폴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문서에 있는 내 사진 폴더도 있지만은 내 컴퓨터에 보니까는 D 드라이브에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여행 사진 폴더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에다가 등록을 해버리자 이거죠. 똑같이. 그러면 내 사진 여기 클릭을 하는 순간 이 안에 다른 공간에 있었던 내 사진들이 다 보인다. 실제로 사진은 D 드라이브에 있고 다른 곳에 있는데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윈도우 7 사용하시면서 여기에 사용자 계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정에 있는 내 문서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라이브러리는 문서를 사용하십니까? 보통 문서 사용했을 거예요. 문서. 근데 문서는 내 문서도 있고 공용 문서도 있어요. 공용 문서라는 말은 뭐냐면 나도 사용하고 남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공용 문서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비디오를 가보면 공용 비디오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샘플이. 사진도요. 공용 사진에 가야 사진 샘플이 들어있어요. 그냥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문서가 내 문서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등록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문서라는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폴더를 연결해 주는 거죠. 실제 폴더를 연결해서 마치 거기 다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용어가. 그냥 사용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내가 정리하고 이걸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보세요. 작년에 한 번 나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알고는 계시잖아요. 라이브러리 우리가 많이 썼던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가상의 공간이고 실제가 아니라 연결해서 쓰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추가할 때는 폴더가 있어야 돼요. 그 폴더를 드래그해서 라이브러에서 끌어다 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의 라이브러리에는 50개 폴더를 연결할 수 있어요. 아까 보시니까 문서는 내 문서, 공용 문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그렇게 해서 50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예.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를 제거하면 원본 위치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삭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폴더 속에 들어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실제로는 삭제가 돼요. 요거죠. 여기 지금 내 문서라는 게 있는데, 이 애를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내 문서를 삭제하면 내 문서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 문서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삭제하면 실제로 내 문서에서 삭제가 돼요. 여기 공용 비디오에 들어있는 이 샘플 있잖아요. 이 애를 삭제하면은 실제 삭제돼요. 그러나 이 비디오라는 폴더 안에 공용 비디오, 내 비디오가 있는데, 공용 비디오라는 이 첫째 폴더를 삭제하면 걔는 목록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 공용 비디오 속에 들어있는 폴더나 내용을 삭제하면 실제로 삭제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교육장에 가보면 이 폴더를 삭제해놨어요. 이 샘플을 가져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워갖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천상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걸 복사해서 가져와야 돼요. 예. 가급적이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이 문서나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거는 내게 아니면 삭제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폴더 옵션 볼게요. 폴더 옵션. 폴더 옵션은 이겁니다. 내 컴퓨터에 가면 어떤 폴더들이 있을 거예요. 내 문서도 있고 무슨 폴더도 있고, 여기 보면 C 드라이브에 가보면 뭐 여러가지 이런 폴더들이 있어요. 이런 폴더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제일 밑에 속성, 폴더에 가서 속성 누르니까 폴더 속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폴더를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폴더를 마음대로 만들었어. 특히 다운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이용하면 돼요. 윈도우가 바뀌면 어떤 정책이 바뀌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내 문서 안에 내 그림도 들어있고 내 비디오도 있고 내 사진도 있었어요. 근데 윈도우 7으로 가면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파일을 저장하려고 인터넷상에서 딱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운로드가 될 때 물어봐요. 어디에서 저장할 건지. 그래서 내 문서에서 저장해라, 뭐 바탕화면에 저장해라 이렇게 하는데, 윈도우 7으로 가면서는요, 저장 버튼 누르면 무조건 여기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알아서 저장이 돼요. 그럼 새로 바뀐 걸 배워야 되는데 평상시 습관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한단 말이야. 남들은 기본 폴더에다 저장하는데 본인만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해요. 나쁘다가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배워야 된다는 얘기. 아, 정책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폴더 옵션을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 폴더 옵션을 보면은 일반, 공유, 보안, 뭐 이런 말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일반에는 뭐가 있다고 써 있습니까? 아, 이 폴더 옵션을 말하는 게 아니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내 컴퓨터상에 가면 구성에 가시면 여기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예. 내 컴퓨터에 가면 구성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구성에 가면 저기 레이아웃 밑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어요. 이거 이 창. 원래는 지역판에 가서 여기 가면은 모양 및 개인 설정, 폴더 옵션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지역판에도 할 수 있어요.
본래는 제어판에 있는 기능인데 밖에서 꺼내놨죠.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누르면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면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일반 보기 검색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폴더를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한번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잖아요. 열리는데 얘를 새 창에서 열겠다라고 하면은요. 새 창에서 열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별도로 하나 열려요. 창이 별도로 열렸잖아요. 아까는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열렸는데 창이 별도로 열렸단 말이에요. 또 더블 클릭하면 또 별도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개 할 거냐? 이렇게 해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편하신 분이 있어요. 업무상.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같은 창에 열어라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그 창에서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 창에서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은 우리가 클릭하면 작동되죠. 인터넷은 더블 클릭을 안 하고 클릭하고 열잖아요.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열게끔 하라 그러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서 클릭하면 열려요. 인터넷처럼. 근데 밑줄을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밑줄은 안 나타나요. 예. 근데 왜 나타났지? 안 나타났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갖다 대는 순간 걔네들만 밑줄이 나타나요. 본래 인터넷은요. 마찬가지 네이버도 이렇게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 나타나고 밑줄이 나타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밑줄이 안 나타나게 막아놓은 것 뿐이에요. 요렇게 해서 클릭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열 거냐, 이거죠. 더블 클릭해서 열 거냐. 더블 클릭을 해야 열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할 거냐.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요건 밑에 기본적으로 없는데, 얘를 기본적으로 없을 때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긴 열렸는데 왼쪽은 입 다물고 있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열렸는데 얘는 안 열리고 있죠. 여기 가서 또 열어봐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폴더 표시하고 확장시키는 명령을 걸어버리면은요. 자, 여기는 지금 왼쪽에 입 다물고 있지만 제가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왼쪽이 다 확장돼서 열리죠. 그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얘를 열면은 또 알아서 여기가 또 열리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도 알아서 열리고요. 그전엔 이게 안 열리고 오른쪽만 열렸고 왼쪽은 안 열렸거든요.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라는 메뉴에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요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이 숨기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있는 거. 얘를 꼭 빼주셔야 돼요.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요. 보세요. 여기 확장자가 안 나타나요. 즉 아까 우리 내 사진에 가면 사진 샘플이 보이는데 이 사진의 샘플의 이름이 국한이 사막이니 수국이니 이것만 보이거든요. 본래 이미지는 JPG, PNG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종류는 안 보이고 이름만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 사진을 한번 제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사진 강좌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어떤 거는 색깔이 달라요. 붉은색 얘는 알아서 이렇게 JPG, PNG 이렇게 보이는데 JPG, PNG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장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해제하고 확장명 숨기 해제하고 적용을 누르면은요. 이제 확장자가 떠요. 어떤 건 JPG, 어떤 건 PNG, 어떤 건 HWP, 이런 BMP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돼요. 엑셀도 종류가 엑셀X가 있고 엑셀TX가 있고
엑셀에서 M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엑셀의 데이터의 종류들이. 그런데 그냥 하나의 엑셀로만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게 그냥 식사 도구라는 이름만 뜰 거예요. 그럼 식사 도구점 젓가락, 식사 도구점 숟가락, 식사 도구점 포크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확장자가 안 나타나면 불편해요. 초보자들은 확장자가 나타나면 불편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초보자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배워나가는 입장이니까 보시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요거는 꼭 해제해 놓으세요. 여기는 일반에 가서 요 두 가지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른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숨긴 파일도 표시할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숨긴 파일 표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뭐 숨겨져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숨겨져 있는 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DVD 안 쓰잖아요. 우리 지금 DVD 장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숨긴 거를 숨겨라 그러면요 보통 DVD 장치에 안 쓰니까 안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카드 리더기 쓰시는 분 있어요. 카드 리더기 디카 메모리 꽂아서 쓰는 분들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 나타나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뭐 일반 아까 있었고요 뭐 보안 여러가지 이런거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폴더 옵션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폴더 속성 보는 거 있어요. 아까 내 컴퓨터에 가서 어떤 폴더들 있지 않습니까? 내 문서 폴더도 있고 무슨 폴더도 있잖아요. 여러분 USB 메모리 폴더도 있고요. 이제 그 폴더에 가서 볼까요? 여기 가보면 뭐 문서 폴더도 있는데 이렇게 속성을 보면은 이렇게 덩어리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으로 속성을 가보시면 얘는 전체 폴더가 몇 개가 들어있고 파일이 몇 개가 들어있고 폴더가 없는지 이 안에 폴더는 현재 없다고 되어 있고 파일은 9개가 들어있대요. 9개 맞나? 8개인데? 8개죠? 8개인데 왜 9개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보기 중에는요 숨겨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 숨겨놓은 거 요거 자 하나 나타났죠? 숨겨져 있는 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9개예요. 근데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안 보겠다라고 한 것 뿐이지. 예, 보호된 파일이에요. 보호시킨 의미는 뭐예요? 건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누르시면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폴더가 몇 개 있는지 이 폴더는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읽기 전용인지 숨김인지 숨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볼까요? 근데 흐릿하게 보이죠? 아까 요거 했었을 텐데 제가 숨긴 것도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거 숨긴 것도 보라고 제가 했는데 숨긴 거 안 보겠다라고 하면은요 사라져요. 사라졌잖아요. 근데 숨긴 것도 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요. 근데 흐릿하잖아요. 흐릿한 거는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 속성에 가면 숨김이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숨기지 마라 보여라 라고 하면은 알아서 쫙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일들은 중요한 폴더들은요 숨겨놔요. 그러면 내 USB 메모리 외장하들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숨겨놨으니까. 근데 이 컴퓨터가 숨긴 것도 보이게 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겨진 것도 보이죠. 예, 대신에 흐릿하게 보이겠지. 그래서 히든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히든 바이러스요. 히든 바이러스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폴더나 파일들이 다 숨겨져요. 그리고 바로 가기 할 것만 딱 떠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폴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만큼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숨긴 것도 보게끔 명령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 폴더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까 제가 숨긴 거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 숨긴 게 사라져야 되는데 얘가 선택이 안 돼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약은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는 V3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제거하고 나서 이제 숨김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을 걸어야만이 원래대로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멘붕 와요. 그리고 얘가 한번 꽂았잖아요. 이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 감염된 걸 꽂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USB 메모리 꽂는 순간 거기도 감염돼요.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 감염된 곳에 매체를 꽂으면 걔도 감염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지. 근데 그거는 해결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최근에 나오는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써놨나? 아, 여기 있네. 90번에 PC 정비 자료실에 랜섬웨어라는 말. 랜섬웨어가 뭔지 아세요? 몸값을 요구한다는 뜻이야. 랜섬이. 그러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돈 내놔. 네 아들 납치해놨다. 돈 내놔. 이런 거죠. 그게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의 자료들을 압축을 걸어가지고 패스워드를 걸어놔버려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띄워놔요. 당신의 자료는 내가 인지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 그 돈을 주면은 예전에는 풀어줬는데 요즘은 돈을 받고 그냥 가버려요. 내 데이터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한동안 방송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영국이나 이런데 은행에 있는 컴퓨터 자료가 다 랜섬웨어 감염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병원에 있는 자료들이 랜섬웨어 감염돼가지고 환자들 차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은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컴퓨터를 열어서 봐야 되는데 못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거라도 화가 나는데 공공기관이고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구는 했는데 전문가들이 복구를 해줬는데 우리나라도 합니다. 어디에 가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처리를 해야 돼. 요 과정을 좀 해놓으면 요렇게 요 순서대로 해주면 랜섬웨어 감염되는 게 좀 해결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를 클릭해 보면 요 이렇게 설명을 써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요 순서대로 해놓으시면 돼요. 제 컴퓨터는 다 해놨어요. 저희 집 애들 거는. 우리 강의실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뭐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랜섬웨어도 껐다 키면 방화벽에 의해서 여기 하드 보안관에서 원위치는 돼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도 여러 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빠 컴퓨터에 감염되면 자네들 컴퓨터도 자동으로 다 감염돼요. 직장에서 부장님 컴퓨터가 감염되면은요 거기 있는 동료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다 감염돼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이걸 철두철미하게 이제 방지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런 비용이 없으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폴더 선택으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파일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제 교환에는 14번째로 되어 있고 우리 교재는 10번째로 되어 있는데 파일 속성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11번째 파일 폴더 선택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죠. 그냥 클릭하면 선택되죠.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 개라는 말이 연속적이냐 비연속적이냐. 자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는데 처음 거 클릭, 나중 거를
Shift 눌러서 클릭. 연속적인 거는 처음 거는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나중 거를 클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거는 원하는 거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다른 거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선택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연속적인 거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한다. 아니면 전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가서 반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를 다시 선택하는 거죠. 거꾸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고. 그런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은 선택인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하다가 클릭을 하는데 얘를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복사본이라고 생겨요. 복사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 몇 개 복사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폴더를 모르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죠? 폴더가 복사되잖아요. 통째로. 그러면 아, 복사를 내가 모르고 눌렀구나, 취소하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원래 거를 모르고 삭제한다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처음 하시고 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겁을 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컴퓨터를 만지기가 겁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나 뭐 이런 전기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니까 그것도 위험한 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클립보드란 말이 거기 있나요? 클립보드는 이게 나무판이나 플라스틱 판에 집게가 달려있는 거 있었죠.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집게가 달려있는 판이라 해서 클립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사 명령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복사한 내용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있는 블럭을 선정해서 복사를 하면 기존의 클립보드에 들어있던 내용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요. 클립보드는 한 가지만 기억해요. 가장 최근 그 하나만. 그리고 클립보드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고 주기억 장치를 사용해요. 그래서 전원이 껐다 켜지면, 시스템을 재시작하면 내용이 없어져요.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선택해서 꾹 눌러서 복사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사한 다음에 또 다른 걸 복사하면, 붙여넣기 하면 가장 나중에 복사한 게 붙여넣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껐다 켜지면, 핸드폰을 껐다 켜면은 붙여넣기가 안 되죠. 복사해 놓은 게 없으니까. 클립보드는 오로지 하나만 사용한다 하는 거. 어떤 거요? 다른 곳에 저장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 뭐 이렇게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내용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쪽에 있는 걸 복사하면 아까 복사했던 내용이 사라지고 방금 전께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클립보드를 지우기 전까지는, 컴퓨터를 껐다 켜기 전까지는 가장 마지막 내용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한 상태에서 제가 메모장에 와서 붙여넣기 하면 이 내용이 나오고, 아래 한글 실행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 내용이 붙고, 다 이 내용이 붙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다른 거를 복사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를 이제 복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붙여넣기 하면 이제 이 글자는 사라졌기 때문에 요 글자로만 계속 붙겠죠. 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을 잡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내용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면 이렇게 붙는 거고요. 요거는 항상 마지막 것만 기억한다. 마지막 거 하나만. 컴퓨터에 주기억 장치 기억이 되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려면 아래 한글이나 메모장이나 이런 거를 실행을 해서 거기에다 복사한 내용을 붙여야죠. 끼워 넣어야죠. 그림 같은 것도 복사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좋은 그림이 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사한 내용은
그냥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림판에 와서 붙여넣기나 아리안그래나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 전까지는 못 써먹어요. 휴지통도 시험에 잘 나와요. 휴지통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필요 없을 때 삭제하잖아요. 근데 그냥 무자비하게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가 아차 실수했다 돌리려고 보면 없잖아요. 안 되죠. 가정의 휴지통이에요.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냥 휴지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러운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모르고 버렸어요. 근데 아차 그럼 다시 가서 꺼내오면 되잖아요. 그게 휴지통 개념이에요. 폴더를 복사할 수도 있고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필요하면 꺼내오면 돼요. 꺼내오면 돼요. 휴지통의 크기는 보통 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요. 즉 우리 방이 10평짜리면 휴지통은 1평, 0.5평이나 1평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이 볼까요? 얘가 얼마큼 되나? 예, 120기가짜리예요. 111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11기가 정도가 따내면 5.5기가 정도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휴지통이 넓으면 크면 어떨까요? 모르고 삭제했을 때 많이 보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휴지통 공간도 보조기억장치를 쓰는 거예요. C 드라이브를 쓰는 거거든요. 원래 그 크기만큼. 그러면 휴지통을 만약에 내가 50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50%를 쓰면 50%만큼 파일을 자료를 관리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삭제하면 알아서 글로 다 들어가니까 모르고 했을 때 다시 돌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C 드라이브 따로, D 드라이브 따로, 휴지통을 따로따로 만들 수 있어요. 드라이브마다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C 드라이브 하나에다가 D 드라이브 거, E 드라이브 거 한꺼번에 다 휴지통을 연결해 쓸 수도 있어요. 즉, 방 안에, 집 안에 휴지통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방마다 휴지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휴지통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휴지통이 지금 깔끔하니까, 요거 봐봐. 이거 백업 파일 하나 남았네. 숨겨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숨긴 게 여기 아까는 없었는데 나타났네. 그럼 이거를 휴지통에다 갖다 버리면 사라졌죠. 그럼 휴지통에 가서 이거 나 보관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휴지통으로 이동한다고 나타나잖아요. 아니면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휴지통에. 오른쪽 눌러서 제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삭제? 휴지통에 버리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예. 휴지통에는 삭제된 내용이 들어있겠죠. 버려진 물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때 언제 버려졌는지, 삭제가 됐는지, 날짜, 시간, 그리고 얘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건지, 안방에 서랍에 있는 걸 버린 건지, 필통 속에 있는 걸 버린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원하고 명령을 걸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공부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모르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라진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 느낌이 이상하죠. 아까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꺼버린단 말이야. 겁이 나니까. 사실은 휴지통 안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요거 빼고 제가 오른쪽 눌러서 복원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해서 복원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건 굳이 복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거는요, 복원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휴지통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가 사용했던 문서가 모르고 삭제됐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열 수 있느냐? 못 열어요. 무조건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는 꺼내놔야 돼요. 원래 자리를 꺼내놓던, 아니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꺼내놓던 간에 복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휴지통에는 용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5에서 10% 정도 용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휴지통이 크기가 20이야 20. 근데 3짜리를 계속 삭제하다 보면 3, 6, 9, 12, 15, 18 하고 2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까지가 용량이 있는데 21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게 삭제돼요. 밀려나가요. 처음에 삭제한 게 밀려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25짜리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지통은 20인데 25짜리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휴지통이 보관이 안 되잖아요. 용량이 크잖아요. 이건 휴지통이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돼요. 자, 시험에 여기 잘 나와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 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아까 제가 컴퓨터에 보니까 이렇게 USB 메모리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이거요. 보시면 하나는 하드 디스크라고 나타나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나타나요. 이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서 삭제한 거는 휴지통에 안 가요. 그럼 이동식 미디어 장치는 뭐냐?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은 이동식 장치예요. 하드 디스크는 외장하드 있잖아요. 외장하드. 외장하드도 USB로 연결하잖아요. USB 방식으로. 근데 걔는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해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외장하드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USB 메모리 중에는 어떤 애들은 하드 디스크 인식되는 USB 메모리도 있어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인데 얘를 꽂았더니 하드 디스크로 인식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이 될 때 그렇게 생산된 거예요. 그렇게 하드 디스크로 인식이 되는 USB 메모리는 휴지통에 가요. 삭제하면. 그러니까 모든 USB 메모리가 다 휴지통에 가지 안 가고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동식 장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자 보세요. 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제가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구 삭제라고 나오지 휴지통에 간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이때 모르고 얘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스 모드라 그래서 이렇게 검은 창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명령을 줘서 삭제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삭제하면 휴지통이 안 가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있는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 아빠 컴퓨터에서 자네들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요. 그럼 자네들 컴퓨터에 공유를 걸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공유. 남들도 와서 보세요 라고 한 거. 걔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걔는 뭐 K 드라이브, 뭐 이렇게 L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N 드라이브라는 말이 있었죠. 네이버 클라우드 N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그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해 놓으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내게 아니라 남의 거잖아요.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삭제하면 거기 있는 컴퓨터의 휴지통이 가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 컴퓨터는 삭제된 게 나타나진 않아요. 남의 컴퓨터를 삭제했잖아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내 휴지통에는 안 와요. 그러니까 보통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람은 삭제를 못하게 막아놔요. 명령을. 보기만 하세요 라고 하죠. 삭제를 못하게 권한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삭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우리가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이 가는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그냥 바로 삭제가 돼요. 휴지통이 안 가고. 네.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휴지통으로 갖다 버려도 바로 삭제가 돼요. 휴지통이 안 가고요. 그리고 휴지통의 속성을 크기를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휴지통은 있어도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휴지통의 크기가 아까 5에서 10%라 그랬잖아요. 그걸 0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0. 그럼 휴지통 자체를 안 쓰니까는 휴지통 공간만큼 컴퓨터를 더 쓸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빠이빠이지, 뭐 완전히 복구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덮어쓰기 하는 거 있어요. 내가 A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문서를 만들고 저장을 하다 보니까 A라는 이름으로 다시 덮어 써버렸어요. 그럼 그 이전에 A라는 파일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휴지통이 안 가요. 그럼 복구를 못 해요.
애먹어요. 그러면 제일 바보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자금 관리 내역 있잖아요. 이거를 컴퓨터로 저장해 놨다가 누가 온다니까, 검찰이 온다니까 삭제해요. 삭제하면 다 복원해요. 간혹 드라마에 보면 뭐 증거 사진을 찍었는데 핸드폰을 뺏어서 막 삭제하잖아요. 다 복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드라마 보면 어우 답답해. 저거 복원회사에 가면 다 복구해 주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삭제된 핸드폰을 보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는 드라마 특성상 그렇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복구회사에 가져가면 해줘요. 돈만 주면. 그럼 딱 100% 나와요. 그러면 비자금 관련된 자료를 내가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엑셀로 보통 작업을 하는 걸 블럭 잡아서 지워요. 지우고 저장해 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장되잖아요. 그럼 내용을 복구를 못 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여기 내 컴퓨터에 시간표가 있어. 목록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모르고 이제 저장했어요. 중요 자료.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할게요. 자, 중요 자료로 여기 왔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남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얘를 휴통해서 버려요. 버리고 나서 휴통에 가서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하면 사라지죠. 휴통해서 사라져요. 그러면 윈도우 상에서는 얘를 복구를 못 합니다. 그러나 복원회사로 가져가면 다 복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내용을 지우세요. 그리고 엉뚱한 자료를 넣어놔. 그 저장해요. 그럼 누가 와서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없어졌죠?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별걸 다 가리키네. 안 좋은 거를.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나쁜 행동을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 전에 내용은 아예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완전히 없어요. 덮어 써버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있었던 애를 삭제를 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컴퓨터에 남아있어요. 컴퓨터에 남아있는데 자료를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예. 그런데 사라졌을 때 이것도요, 사실은 복구회사에 가면 이전 자료가 있고 새로운 자료가 다시 남아요. 근데 아까 제가 내용을 지우고 저장해 버렸잖아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내용을 지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응?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다른 데로 보낸 거? 다른 거로 보낸 거는 뭐 그쪽에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간에 없어졌어요. 이 안에 내가 삭제했잖아요. 다 꺼내올 수 있다고.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천안함이 배 이제 서해 침수됐잖아요. 침몰돼가지고 엉망됐잖아요. 그래도 컴퓨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CCTV 있고 다 컴퓨터에 저장됐잖아요. 거기 하드디스크를 우리나라 기술로 100% 다 복원했어요. 물속에 빠진 거. 불도 나잖아요. 불 나가지고 컴퓨터가 타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장은 안 나요. 대신에 회로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된 내용은 안 깨져요. 그걸 다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컴퓨터에, 세월호 안에 학생들 핸드폰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컴퓨터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바닷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면은 반도체가 깨져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복구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원형이 유지되면 100%다 복구해요. 다 복구해요. 근데 삼성그룹이 예전에 비자금 관련해갖고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 그 비서실을 급습을 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컴퓨터를 다 압수해가지고 가져갔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뭐냐, 봐라 우리는 없다. 왜 우리 갖고 뭐라 그러냐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야. 뭐라고 했느냐, 에버랜드에 가면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 창고에 처박아 놨다 이거야. 그냥 가봤더니 컴퓨터를 거기다 옮겨놓고 새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야. 그 새 컴퓨터는 없지. 거기에 미술관에 가보니까는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웬걸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진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큰 사건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분명히 걸리면 나타난다는 거 알잖아요. 삼성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옮겨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망치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절단기로 막 이렇게 부셔버리면 복구는 못하겠지. 근데 자기도 못 보잖아. 자기도 못 보잖아. 그럴까봐 숨겨놓은 건데 걸린 거죠. 예. 자, 영구 삭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휴지통을 비우거나 휴지통 속에 들어있는 걸 삭제하거나, 그러면 휴지통에서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꺼내올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휴지통 안에 있는 애들은요, 복사가 안 돼요.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는 가능하지만 다른 것으로 그럼 복원이 되고요. 복사해서 붙일 수는 없어요. 휴지통에 있는 내용은.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복사로는 복원이 불가능하나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 하면 복구가 가능하다 라는 말은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하고 제어판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